안녕하세요.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김호정입니다. 2011년 1월에 출범을 해서 많은 여성과학 기술인들을 육성하고 지원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설문조사에서 95%의 보통 이상의 만족을 얻은 곳인데요.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는 한국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이혜숙 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은 과학인재의 많고 적음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바로 여성. 여기 과학기술인 중 여성 과학인재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는 한국의 여성과학인재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계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이혜숙 소장을 만나러 갑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이혜숙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셔서 시청자 여러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저도 만나뵈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지금 소개해 주시는 말씀 중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센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이름 그대로 네.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곳입니다. 2002년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요. 네. 그 법률에 의해서 생긴 센터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기관이고요. 이런 센터가 생기게 된 동기는 네. 이름 그대로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그 전체 과학기술인의 그 안에서 인구가 반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 당시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이제 인식하에 법률이 만들어졌고 그거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01년도였죠. 이 정부가 여성과학인재 육성을 위해서 4W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4개의 W 사업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 W 가 어떤 거를 의미하나요? W는 사실 영어의 woman에서 여성이군요. 네, 여성에서 네. 나온 것이고 그 2001년에 4개의 W 사업이 동시에 진행된 건 아니고요. 2001년에 먼저 여학생들을 위한 와이즈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 와이즈 사업은 이제 여학생들에게 그 특히 여성 과학자를 좀 만날 수 있는 뭐 멘토링을 통해서 네. 만날 수 있고 특히 이제 여학생 친화적인 과학 교육을 이제 실시해서 그 여학생들의 그 과학기술 친화도를 굉장히 높이는 사업들을 이제 선두로 시작이 됐고요. 네. 뭐 그 후에 이제 법률에 의해서 여성 과학자들이 좀 더 활용이 잘 돼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위스트 사업이라 그래서 네. 여성 과학자를 위한 사업이 이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그 공과대학의 여학생, 환경이 굉장히 이제 열악합니다. 굉장히 소수면 이제 그 공과대학에서 그 엔지니어로 잘 크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위라 그래서 Women in Engineering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과학자들이 그 생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잘 역할을 하게 하려면은 대학원생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생들이 그 팀제 연구로 자기가 이제 주체가 돼서 고등학생, 대학생을 지도하는 그런 워치 사업이라는 게 또 생겨가지고 2001년 이후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4개의 사업이 만들어져서 이제 2010년까지 진행이 돼 왔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여성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이제 여성 과학인으로 인재가 되기 시작하는데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또 대학원을 진학을 한 이후에 이제 과학 인재로서 그렇죠. 육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그런 과정을 겪는 사이에서도 또 여성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렇죠. 있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뭐 새는 송수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아주 초기에는 뭐 중고등학교 또는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 그게 이제 여성하고 좀 다르다.
뭐 이런 인식 때문에 그 동료들로부터 좀 뭐 괴짜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재능이 있는 여학생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오고 또 대학원에 진학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실험실 문화가 그렇게 이제 여학생들한테 그 잘 편안한 문화가 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또 새는 일이 한번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점점 수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위를 받고 뭐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과학자로서의 어떤 경력을 시작하쯤 되면 이제 그 기간이 사실은 다른 것보다 좀 깁니다. 그런 교육 훈련 기간이. 근데 과학자로 이제 시작을 하고 나도 또 이제 금방 뭐 결혼을 통해서 임신, 출산, 이제 육아. 근데 이제 그런 게 또 이제 경력 단절의 어떤 그 하나의 전환기 또 뭐 포인트가 이제 그런 그렇죠. 시기가 되죠. 네네. 특히 이제 그 과학기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년 뭐 이렇게 잠깐 쉬고 있으면 다시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별한 지원들이 곳곳에서 필요한 그런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더 이해가 되는 게 여성과학기술인 전생의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제도가 더더욱 필요한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사업인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여학생들이 이런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과학이나 수학 성취도가 남학생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견을 갖기를 여학생들은 여성은 뭐 과학에 좀 안 맞나 보다. 이런 이제 편견까지도 조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여학생 친화적인, 과학 친화적인 사업을 한 10여 년 하고 났더니 2009년에는 여학생 성취도가 남학생보다 과학에서는 오히려 조금 좋아졌고요. 평균이. 그다음에 수학은 뭐 4점 이상 차이가 나던 것이 현재는 한 2점 정도, 피사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보면 이제 능력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환경에 의하여 이제 차이가 있었던 것을 이제, 지원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양성 평등적인 또는 여학생들의 그 과학기술로의 그 경력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고요. 대학에 가면은 이제 그 과학기술 분야에 자기가 경력을 유지할 수 있어 열심히 일하는 또 열심히 공부하는 이제 그런 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여성 과학자들의 롤 모델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 모델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다양한 그 진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학생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팀제 연구를 통해서 뭐 연구 리더십을 키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미리 앞으로 이제 경력 단절의 가능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제 극복하는지 선배 과학자들을 통해서 또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연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일단 또 이런 어려운 이제 과학기술 교육을 뭐 장기간에 걸쳐서 받은 분들이 이리저리 하여 경력이 이제 단절된 경우에도 다시 끌어내서 이제 다시 참여하실 수 있게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해왔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손쉽게 올 수 있는 뭐 과학기술, 그러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 랩 관리자 이런 사업들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인식, 어쩌면 그리고 상황적인 문제들 때문에 아까운 여성 인재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지금 들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쭉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여성 과학 기술인들의 인재를 이제 육성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사업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지금까지 보면 여성이 소수이기 때문에 지원한다, 뭐 이런 걸로 시작했을 수도 있고, 크게는 국가적인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마이너리티에 대한 지원 이런 거보다 저희는 좀 더 도전적으로 사실 앞으로의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사회, 뭐 융합적인 사회, 또 창의성이 이제 보다 요구되는 사회, 이럴 때 그 지금까지 그 역할이 좀 덜 또는 참여가 적었던 여성들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가치 창출, 그것이 이제 가능한 그 기관,
역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여성과학자를 지원하는 것은 그냥 지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투자의 개념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 네. 저희 센터가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목표를 쭉 보니까 337 목표라는 재미있는 네. 이름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그 337 박수, 네.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그게 바로 이제 337 박수를 네. 생각하고 일부러 이제 그런 그 수치들을 끌어냈는데요. 네. 이제 337 박수가 굉장히 흥겨운 거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이제 여성 과학기술인을 위한 뭐 행복 박수다 이제 이렇게 하고, 특히 이렇게 이제 소수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캠페인성 어떤 그런 구호나 이런 것도 굉장히 머리에 잘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그 337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뭐 여성과학자 그 이공계에 진학하는 그 여성의 수가 30%가 안 되는데 30%로 가까운 장래에 만들어내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18%밖에 안 되는 공학계의 여성의 비율을 30%로. 뭐 그다음에 그 석박사 인력이 지금 한 25%인데 그거를 30%로. 그다음에 졸업한 이공계 학사들의 이제 취업률이 한 60%좀 넘어요. 근데 그걸 70%로 올리는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활용하는 면에서는 이제 그 신규 채용 비율이 지금 뭐 여성과학기술인 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 공과대학은 한 18%, 19% 수준이지만 이학 계열은 거의 뭐 한 4, 50%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규 채용 비율이 30%가 안 돼요. 한 26, 7%. 근데 그거를 이제 단기간에 30%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그 과학기술 그 여성 인력 지금 이제 비중이 한 18% 되는데 그거를 30%로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 참가율을 70%로 끌어올리고, 뭐 이제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대표적인 수치를 그 여성과학기술인 행복 박수라는 차원으로 337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성 과학 기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럼 주요 사업들은 저희 여성 과학인들을 지원해 주시는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면 지원 대상이 되는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그 이공계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공계의 문을 두들겨 보고 싶은 모든 여학생, 그 다음에 이제 이공계의 뭐 학과나 전공별로 봤을 때 좀 소수인 학과에 또는 전공에 재학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이공계 대학원 학생들, 뭐 대학원은 굉장히 소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신진과학자,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이 단절됐거나 뭐 단절된 위기에 있는 여성들, 도 다 대상이 되고요. 나아가서 사실은 뭐 은퇴과학자들도 대상이 되는데, 은퇴과학자는 저희가 지원한다는 개념보다는 이 모든 일을 하려면 이제 뭐 여성이 네. 그 후배를 돕는 또는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그런 멘토나 아니면 역할 무대의 그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위에 계신 그 시니어 과학자 또는 뭐 성공하신 과학자, 그런 분들을 끊임없이 이제 이끌어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원 대상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모든 여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자신도 여성 과학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후배들을 위한 멘토이시고요. 네. 네, 이런 일들을 쭉 겪어오시면서 보람된 일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아주 많죠. 일단 제가 맨 처음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저는 비교적 쉽게 뭐 경력이 단절된 적도 없고 취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기르는 학생들이 일단 굉장히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걸 많이 이제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을 사실 수학
수학자로서는 굉장히 이게 별개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네.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문제를 함께 볼 수 있게 되고, 많은 또 동료 과학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또 사회가 이 문제가 이게 문제구나 하고 알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큰 틀에서는 의미 있는 일인데, 여전히 뭐 제가 교육자니까 학생들이 변하는 거를 보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걸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난 그 경남과고등학교 학생인데, 부모님은 이제 의과대학을 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대 물리학과에 와서 계속 의전을 가라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여성 물리학자도 굉장히 괜찮겠구나 하는 게 이제 부모님도 드디어 설득이 되시고, 지금은 이제 시카고 대학 물리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있고요. 또 한 학생은 이제 수학을 하겠다고 저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한 학생이었는데, 일찍이 뭐 조기 유학을 가겠다고 막 그래서 제가 추천서도 써주고 그랬는데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수학을 한다 그랬다가 뭐 의료공학을 한다 그랬다가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게 하나의 그 자기의 그 재능을 또는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좀 격려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수학자이지만 뭐 수학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대학 4년을 마치고 이리저리 많은 그 학문적인 방황을 한 후에 지금은 하버드 대학 물리학과 박사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물리가 이제 아무래도 여성이 좀 적은데, 저는 지금은 약간 두근거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두 친구가 얼마나 큰 그 물리학자가 될까. 그리고 또 뭐 물리학을 한 다음에도 또 다른 일을 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지켜볼 수 있는 거, 굉장한 기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들이 저는 그냥 판을 까는 사업을 하는 거고, 많은 여성 과학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후배들에게 자기들의 뭐 지혜나 이런 걸 나누어 줘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게 이제 거대한 지식 나눔 공동체 이런 거가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걸 통해서 여성 과학자들이 남을 돕는 게 내가 크는 것이다, 이런 거를 다 같이 함께 인식한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한 조그만 역할을 했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큰 보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람도 있지만 아무래도 여성 과학인이라는 그러한 많은 인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계속해서 유지해 오시면서 성장통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힘드시거나 이러시진 않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불이익을 당한다기보다는 그게 다 암묵적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다 이게 평등한 사회죠. 법적으로도 그렇고 뭐든지. 근데 이제 뭐 인사위원회에도 여성이 하나도 없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그 어떤 그 불평등에 또는 공정한 거에서 약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이제 기제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래서 또 알리고 인식하게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의 뭐 어려운 점이지만 보람 있는 일이고요. 또 사실 이제 그동안 10여 년 동안 정부가 이제 그 4개의 사업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보면 이제 연계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합하는 그 과정이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통합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내고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하는 거에는 다 같이 공감을 하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사업단 수가 대폭 줄어서 16개 시도에 하나씩 이제 사업단이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또 사업을 잘 하시던 분들이 정말 그 보람이 있었고 앞으로도 더 잘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봐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여태까지 쌓아오신 그런 노하우들이 사장되지 않고 앞으로 이제 새롭게 통합하는 여기에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골고루 지원을 잘 피고 또 관리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이렇게 좀 조정을 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기대되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대하고 있는 성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당장은 저희가 이제 여성 과학기술인 지식 공동체를 하나의 선순환 구조적인 생태계
만드는 것. 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지원을 끊임없이 뭐 받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그 선배가 후배를 돕고 또 그 후배가 커서 또 후배를 돕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게 그 굉장히 좋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거. 그거가 사실은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공계를 선택해야 하나라고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공계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마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깐 이렇게 카메라를 보시고요. 우리 그 학생들에게 멘토로서 좋은 얘기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수학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이공계를 전공하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 전공한 분야를 기초로 앞으로 그 미래 세계의 그것이 뭐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역으로서 만들 수 있는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공계로 경력을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은 너무나 지식이 많이 발달해갖고 내가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을 교육과 훈련에 바쳐야 된다.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뭐 창의성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끈기, 투지, 뭐 근면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 시대에도 에디슨이 한 말 99%는 땀과 그리고 노력이었고 1%가 영감이었다 하고 그 매진했던 일을 뭐 퀴리 부인이 실험실에서 밤을 낮삼아 노력했던 그런 그 끊임없는 어떤 거기에 대한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공계 과학기술계로 또 경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그것은 정말 그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학기술계에 재능이 있으시다면 또는 재능을 발견하셔서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또 많은 여성 과학인 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도 아, 내가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여성 과학인 분들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는 말씀까지 제가 덧붙여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여성과학기술인 그 과학기술 발전의 현장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 잘 이루시고 또 더 큰 그 여성이기 때문에 또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관점과 뭐 관심 이런 것들로 과학기술에 큰 기여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그 지혜와 또 여러분의 경험과 경륜을 필요로 하는 여학생들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멘토로서 저희 센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 그 과학기술, 여성과학기술인 그 지식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여성 과학인들을 위한 지식 생태계 정말 와닿는 말씀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여성 과학 기술인들이 많은 정말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퀴리 부인처럼 네. 그러한 여성 과학 인재들이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저도 기대하고 기원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역할이 크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